그렇잖아요. 뭐대 괜히 정주영 회장님이 만약에 북에 계속 살았다면은 이게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괜히 세계 5대국에 속하는 이 그런 자동차 기업을 발전 못 시켜. 진짜 못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회장이 북한이신 정주영 회장님을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북한에서 정주영 회장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처럼 그렇게 유명하게 북한에 알려진 게 아니고요. 또 많이 왜곡이 돼서 알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한껏 끌어올리고 한 획을 긋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부터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해오신 돌아가셨죠. 고 정주영 회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이병철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맞아요. 다 이분들 초대 정말 기업인들이잖아요. 대단한 분들이시지. 근데 북한에서 윤 회장님이 기본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는 19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그때 그 서를 가지고 올라간 거 있어. 98년도인가 그래요. 북한 당국에서는 그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 정주영 회장이 고향도 말 안 하고 남쪽에 정주영이 재벌 회장이 북한의 우리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김정일이 장군님의 매억이 돼가지고 그래서 서를 기부했다 이렇게 선전을 해서 그것도 뭐 대대적으로 한 건 아니야. 범은 어떻게 났는가? 정주영 회장이 강원도 통천이라는 거. 고향이 강원도 통천이라는 건 밝혀주지 않았어. 북한 절대. 당국에서 밝힌 게 아니고 소문으로 알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후에 정주영 회장이 강원도 소문이 다 퍼진 다음에 그 이후에 정주영 회장이 고향 강원도 통천이라는 걸 당국이 그거를 소개해서 뒤늦게 알렸군요. 이미 주민들이 알아버렸으니까. 거의 해방 전에 그 일본 순사를 때렸대. 일본 순사를 때리는데 일본 순사를 때리니까 고모가 너 이제 어떡하겠니? 빨리 뛰라. 유고장도 너 이제 감옥에 간다. 잡혀간다. 그러면서 아마 좀 생활이 어려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고모가 송아지 한 마리를 뭐 파란 돈을 줬다는 것 같아. 송아지 한 마리를 팔아서 그 돈을 줬대. 너 이 돈 가지고 가서 빨리 너 살아라. 어디 가서 숨어 살아라. 했대. 그래서 정주영이가 해방전까 어디로 가나? 이게 서울 근처인지. 난 이거 남한으로 내려왔대. 그 한국으로 남한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다음 해방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38 분계선이 또 막히고, 분계선이 생기고, 그다음 남북이 갈라졌단 말이야. 그렇게 돼서 못 돌아가신 거죠. 그럼 북한으로 올라갈 수 없지. 그 천이 그 주변에 가서 그 물 방앗간을 차려놨대. 물레 방앗간.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니 방앗 수차를 물로 돌리면서 그 방아를 찌는 그걸 하나 자그마하게 차려놨대. 추석날이면 쓸쓸히 혼자서 외로이 지내야 되는데 지내고 나는데 그 자기 방앗간 뒤에 묘가 2장인가 뭐 2개인가 소인가 있었는데 그 묘를 누가 보는 사람이 관리자가 없더래. 벌쳐도 한 사람이 없고 추석날도 오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께서 저거리 고향 생각을 하면서 그 묘를 관리했대. 그 묘를 관리한 데는 술이라도 한 잔 갖다 부어올리고 이렇게 했대. 그런데 그 묘 주인이 찾아왔다고요. 몇 년 후에. 그러니 왔는데 그 뭐 주인이 미국에서 왔대. 이 자녀분이 너무 반가워서 정주인을 찾아갔대. 찾아가서 이렇게 묘지를 이렇게 관리해줘서 고맙다고. 자기 대신 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 그렇죠. 그때 당시 거의 좀 재벌 축에 속했던 것 같아. 그 미국에 있는 분이 그 정주영 회장님께 돈 엄청 줬대. 거의 친형제 친자식처럼이 지냈다는 게.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만 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큰 재벌이 됐다. 결국에는 이렇게 소문이 났어. 여기 이 소문을 여러분 누가 퍼뜨렸을까요?
과연. 근데 진짜 이래요? 아니거든요. 순사를 때려서 도망온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송아지 판 돈을 훔쳐갖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짠 어쨌든 예. 서판돈은 서판돈이네. 그렇죠. 근데 훔쳐가지고 나왔던 뭐 고모님이 주었던. 예, 근데 간에 어쨌든 서는 맞아요. 서돈은 서돈이네. 예, 서돈은 서돈인데 그걸 가지고 저기 장학관에서 일을 하셨는데 너무 성실하니까 주인이 그 방앗간을 넘긴 거예요. 그건 맞네, 방앗간.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거 묘지 덜 봐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그래? 얘기 나만 대한민국에서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북한에 소문난 건 그렇게. 그러니까 소문났어.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노력해서 이분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체제 인정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미국에 가서 재벌에게 돈 받아가지고 결국엔 이 정주영 회장님의 그 노력과 고생과 그 창의력과 그건 전혀 안 나타나 있잖아요. 이거 누가 이렇게 소문을 냈는지 아니죠. 정주영 회장님 아버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이거 이 세계 5대국에 속하노니 예. 세계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가 세계 5대야. 5대국에 속하더라고. 제가 미국에 가봤는데요. 현대차가 엄청 많아요, 아버지. 진짜 대박이에요. 이 정주영 회장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훌륭한 아주 멋있는 고급 승용차들을 만들어서 그거뿐만 아니라 승용차 버스 무슨 뭐 어쨌든 그거뿐만 배도 아니라 만들고 그쵸. 조선소도 그리고 대한민국 고속도로를 경인 고속도로를 처음 여신 분이에요, 이분이. 정주영 예, 회장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님 때인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주고 정주영 회장님은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연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뚫리니까 유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경제 발전에 그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은 사회에 정말, 대해서 관심이 많았네. 정말 정주영 회장님이야말로 더럽고, 아버지 그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무슨 설강이를 수류탄 만들었다고 하잖아. 말도 안 돼. 정주영 회장님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이 없어갖고 저기 외국으로 돈을 빌리러 갔는데 대한민국 그때 당시 너무 가난하니까 누가 어느 나라가 돈을 빌려줘요. 근데 거북선이 있는 동전 뒷면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거북선 누가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잖아요. 그거 딱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예로부터 배 만드는 게 뛰어난 나라다. 사람이 너무 감탄해가지고 그게 말이 돼요, 아버지?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활동가고 실력가네. 그렇죠. 이분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근데 정주영 회장님이 아버지 북한에 엄청난 남북 교류와 그 통일을 위해서 엄청난 물품들을 갖다 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그걸 뭐라고 써먹었지? 아이고, 그거 정주영이가 줬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거를 자기가 뭐 어디 가서 뭐 수입이 왔는지 사실 어쨌든 김정일의 자기의 우상화에 그거 다 이용해 먹어서 정주영이 회장님께서 그때 엄청난 걸 갖다 줬어요. 다른 건 모르는데 천년색 테레비 금강산이라고. 맞아요. 근데 그 천년색 테레비가 그 옛날 건데 뒤에 이마장 나온 거야. 근데 그 텔레비전이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왔어요. 그거를 김정일이가 양강도 대영단에 그 1000명 제대군인을 들이밀면서 그때 그걸 들으면서 그 1000명 제대군인들한테 무리제대를 시키면서 그 1000명 제대군인들한테 텔레비 한 대씩 선물한 거야.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남쪽에서 정주영 회장님이 이걸 선물로 줬단 말을 안 했어. 준 거대. 맞아요. 북한의 국민들 텔레비 보라고. 맞아. 그래서 보는데 김정일은 절대 정주영이가 그 텔레비를 줬다는 이야기 절대 안 했어요. 그리고 이 텔레비가 금강산 이 텔레비 자체가 남쪽 남조선 대한민국의 텔레비라는 것 자체도 아예 밝히지 않고 숨겼다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숨기나요? 그게 다 소문나고 이건 남쪽 텔레비다. 그렇게 되면서 그때 2000년도 후반기 2000년대 초기부터 그 금강산 텔레비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게 뭐인가?
이 남조선에서 만든 북조선에서 그 북한에서 이 섬나설의 이 남조선의 텔레비가 일본제 텔레비 히다치나 토요다 터시바보다 좋다.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예. 그러니까 남조선 텔레비가 일본 전자제품이 일본보다 더 좋다는 게 이제는 북한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그 금강산 텔레비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때 그 시장에서 팔리는 게 일본 텔레비 사녀나이, 시오니, 이 토시바 이런 것들은 히다치 이런 것들은 이 금강산 텔레비보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때 당시 이 일본제보다 가격이 더 높아서 금강산이 북한에서 거래될 당시 거래가 근데 뭐 북한의 뭐 금강산 텔레비 이런 게 남쪽이 좋다고 하지만은 그게 뭐 정주영 회장님께서 딱 한 번 들여보내주고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 못 들여 한정판이 돼버린 거지 완전.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병철 회장님에 대해서 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 텔레비가 들어가면서. 텔레비가 들어가면서 이 텔레비는 정주영 회장님께서 보내준 거지만 북한으로는 이 텔레비 진짜 생산자는 남쪽의 이병철 삼성 회사다. 근데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나지? 그 소문이 그게 들어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알 거 다 안다는 소리야. 그럼 그때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병철 회장님의 소문은 어떻게 났는가? 이병철 회장님은 파철 장사.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는 고철 장사로 부자가 됐대. 그게 어떻게 됐나 하니까 이거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났지. 그 다음에 그 전쟁 통해 땅크 부서지고 대포 부서지고 이 군사이 자동차 부서지고 이 모든 고철들을 이병철 회장이 다 긁어맞대. 다 모았대. 그래서 그 고철을 팔아가지고 이병철이 사장님이 이병철이 남조선의 1등 재벌, 그다음 두 번째 재벌이 정주영이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소문나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병철 회장이 그 고철을 팔아가지고서 이 부자가 돼서 이 전자제품에 그 전자제품 회사를 차려놓고 전자제품을 이렇게 발전시킨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병철 회장님하고 정주영 회장님에 대한 소문이 동시에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오면서 소문이 같이 났군요. 그때 그 물건이 들어가면서 정주영이와 이병철에 대한 뭐 회장님들 재벌들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 북한의 김정희 정주영이 체육관을 평양에 하나 건설해서 맞아, 나도 들은 것 같아요. 있어. 그 정주영 체육관 앞에다가 정주영 체육관이라고 맞아요. 그걸 큼직하게 써서 붙이기도 해서. 맞아요. 그런데 김정일이는 그때 당시 어떻게 했는가? 정주영이를 소문을 내면서 이 정주영이가 우리 장군님이 김정일 장군님께 그 이단이 정치에 그림으로 갖다 바친 걸로 그렇게 바친 걸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니죠.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 북한 국민들을 생각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맞아요. 이 사실을 남북 간에 교류를 하면서 한민족끼리 우르릉거리지 말고 전쟁도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는 의미에서 서로 더 정주영 회장님께서 도와준 건데 이 북한의 김정일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 정주영이 자기를 흠모해서 위대하고 흠모해서 이렇게 자기한테 바친 거다. 주민한 데는 그렇게 선전을 했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한테는 있는 대로 돈 다 빨아내고. 그리고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님이 그 돈이 많다는 재벌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서 정주영한테는 잘했다고 정주영 회장 체육관도 건설해주고 하면서 근데 그 체육관도 뭐 평양에서 지었는지 아니요. 남한에서 지었어요. 정주영이가 정주영 회장님께서 직접 자기 돈을 투자해서 그 지은 걸 알고 있어. 그런데 뭐 자기가 지어준 것처럼 이렇게 자기 김정일의 거의 특색으로 소문 내면서 정주영한테는 돈을 더 빨아내려고. 맞아요. 돈 빨아내기 위한 돈 빨아내기 수법이지 뭐. 재벌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서. 미쳤다 정말.
그러니까 그 재벌한테 돈 빨아내느라고 돈 뽑아내려고 네. 여러 별의별 수단 그 방법을 그러니까 주민한테는 우상화 교육을 해놓고 이 정주영 회장님에게는 한쪽으로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돈 빨아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뭐 가지고 그때부터 들통날까 하니까 다 이렇게 선전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알았죠, 우리도. 정주영 회장님에 대한 것도 뭐 크게 소문 뭐 줬다는 건 있어도 이거 비밀에 소문났지. 네. 뭐 김정일이가 뭐 그거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렇게 지원해줘 그런 거 크게 말하지 않아서 서가 다. 왔는지 뭐 온 거는 알았어도 뭐 그게 어디로 갔는지 그거는 우리는 알지도 그 소가 못하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 소가 지금 어디에 사용된지 뭐 아마 다 잡아먹은 것 같아. 김정일이 그랬겠죠. 저 중앙당 간부들하고 맞아요. 김정일이는 정주영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고 그래서도 네. 이병철 속일 수가 없어요. 이병철 회장님하고 정주영 회장님에 대한 거는 정말이 소문이 쭉 다 나서 삼성 그 현대자동차가 그 남포에도 있잖아. 남포에도 있죠. 남포에도 하나 네. 지어줘서 맞아요. 그리고 강원도에 가도 현대자동차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돈 일전 한 푼 벌기가 힘들고요. 일개 개인이 기업을 성공시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정말 힘들게 돈 벌고 경제를 일떠세우고 이렇게 진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대하신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북한 김정일에게 매혹돼가지고 갖다 바쳤다고 북한 주민은 그렇게 알고 있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네요. 진짜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들어보니까 나중에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요. 두 번째로 진짜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 뭐냐면 정주영 회장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때도 물론 뭐 일제시기고 6.25도 겪으시고 힘든 과정을 겪으셨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안 계셨다면 거꾸로 생각해서 북한에 그냥 있었다면 이런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이 생각을 하고 발상이 있어도 제도나 체계가 따라주지 않으면 뭔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대 괜히 정주영 회장님이 만약에 북에 계속 살았다면은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렇게 세계 5대국에 속하는 그런 자동차 기업을 발전 못 시켜. 진짜 못해요. 거기에는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일떠서고 발전할 수 있을 때는 그분의 가장 그 거댄 노력과 정말 피나는 그 고생이 숨어 계시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도 잘 돌아가고 뭐 배도 1등이고 뭐 저희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유명해요. 한 기업인이 진짜 이렇게 위대한 기업인은요, 자기가 자칭 신이라고 떠벌리는 저 독재자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버지? 그럼 옳은 말이지. 예. 진짜 정주영 회장님이나 지금 삼성 다 위대하신 맞아요. 경제 맞아요. 경제 그 선진국에 속한 경제 일꾼들이야. 그렇죠. 최고의 경제 일꾼들이야. 그것도 뭐 세계적인 뚝딱 경제 됐나요? 일꾼들이야. 대한민국 정말 6.25 겪고 나서 정말 어려울 때부터 그분은 초기 기업인들이거든요. 무에서 진짜 유를 창조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야말로.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등가는 그렇죠. 나라로 발전되고 경제가 돌아가니까 돈도 잘 벌고 제품도 얼마나 계속 발전되고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서지 않아서. 그렇죠. 어떻게 이 기업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게 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분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위대한 기업인은 신이라고 떠들어버리는 저런 독재자, 대비도 안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나 또 이병철 회장님뿐 아니라 위대한 기업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에서 더더욱 발전하고 활기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크고 작고 모든 기업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